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픽 인터뷰. 네,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이번엔 충남 공주부여 청양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당선인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8년 만에 국회에 재입성하시는 분입니다. 박수현 당선인님 나와 계시죠? 네, 박수현입니다. 네,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 인사 정말 많이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예. 아니, 다른 방송에서 이제 인터뷰 하신 걸 보니까 당선의 기쁨보다 민심의 무서움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점이 무섭게 느껴지셨습니까? 아니, 실제로 저를 당선시켜 주신 것도 그렇고요. 민주당이나 저나 그렇게 크게 잘한 건 없을 텐데, 어쨌든 민주당에게 압승을 안겨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정에 대한 그 가혹한 심판이거든요. 그 기회를 이제 민주당에서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얼마나 가혹하게 심판을 받은 겁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회를 받은 민주당이 정말 잘하지 못하면, 또 당선의 기회를 주신 박수현 제가 잘하지 못하면 국민의힘을 저렇게 심판하듯이 이렇게 거대한 압승을 주신 우리를 정말 큰 회초리로 심판하시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저는 진짜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엊그제 많은 언론에서 이제 당선 확정 시에 이제 취재를 하기 위해서 와 계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웃지를 않으니까 물어봐요. 왜 안 웃냐고. 그래서 나는 진짜 실제로 지금 두렵다. 실제 그랬어요. 어제 느낌이. 네. 그리고 지금 인터뷰를 하는 이 시간에도 두렵다는 말씀을 하는 중에도 제 몸에 이렇게 막 소름이 돋는 그러세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예, 실제로 이런 민심이 얼마나 준엄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민심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 여야를 떠나서 정치인들 이번 결과를 보면서 정말 깊이 반성하고 느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잘하지 못하면 그 회초리가 민주당에도 올 수 있다, 이런 무서움을 느끼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전 3기 끝에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를 꺾고 당선이 되셨습니다. 네. 승리할 수 있었던 원동력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저는 늘 지역에서든 어디서든지 저는 정치인이지만 특별한 재주가 있는 정치인이 아니다. 유일한 저에게 재주가 있다면 근면성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지역은요, 제 지역구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보수 지역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험지 중에 험지죠. 예. 예, 그런데 이 지역에서 제가 그래도 19대 국회의원을 한 번 했고요. 그건 공주시 단독 선거구일 때입니다. 예. 근데 공주시에서 19대 국회의원이 될 때도 10년의 노력 끝에 제가 민주당 깃발을 꼽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20대 때 부여청양이라고 하는 옆 동네 더 큰 보수가 강한 지역을 이제 합구가 돼가지고 재조정이 된 거죠. 받았는데 이것도 10년쯤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8년 전에 그래, 이렇게 부여청양 같은 더 어려운 지역이 저한테 이렇게 지역구로 주어진 것은 가장 근면성실한 박수현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선물이다. 그렇게 제가 발언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때 2번 떨어질 각오를 했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만 2번 떨어지는 중에 절대 지치지 말자, 그렇게 다짐했고 실제로 지치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서 다른 재주를 가지고 이 민심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오로지 근면성실과 진심과 정성 아니면 그 차돌같이 단단한 그 보수의 정치 성향을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그 민심을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유일한 어떤 요인이 있다면 근면성실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 박수현의 진심과 정성, 이거 외에는 다른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번에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예. 이 선거 결과에 담긴 민심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무섭게 알아야 돼요. 아마 민주당이나 범야권에 있는 사람들은 내심 한 200석을 넘겨가지고 이 윤석열 정권 정말
이 탄핵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마음속에 했고 실제로 아스팔트 시위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기도 했을 겁니다. 예. 뭐 저도 그런 생각은 했지만 저는 뭐 겉으로 밖으로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그런데 국민은 한쪽으로 그렇게 힘을 완전히 몰아주시지 않아요. 네. 이번에도 결국 따져보니까 출구조사는 막 그렇게 가능할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보다 적게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결과적으로는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아무리 압승을 해서 거대 야당이 되었다 하더라도 또 국회 안에서는 협치와 또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자, 그걸 못 해냈을 때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네. 그러면 입법 독재라는 프레임에 또 갇히겠죠. 예. 그러면 그걸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겠죠. 그런 프레임이 이 계속 22대 국회에도 된다는 거예요. 국민이 명령하신 건 뭐냐면 한쪽으로 완전히 손쉽게 무슨 뭘 하고 200석을 넘기는 이런 걸 안 주시는데 어려워도 너네들 타협하고 협치하고 그런 정치해라. 그런 명령인 것이에요. 협치의 명령이다. 아, 그럼요. 그래서 그리고 대통령도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거죠. 이번 민주당이 압승을 주신 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하시고 나서 회초리를 크게 맞으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민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한다. 그때 국민은 그 말을 믿으셨어요. 네. 그런데 그 뒤에 벌어진 일련의 많은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심이 아니라고 국민은 판단하셨으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윤석열 정권에게 뭐를 회초리가 아니라 뭘 드셔서 채찍을 드신 거 아닙니까? 예. 몽둥이를 드신 거 아니에요. 근데 바로 이 앞 인터뷰에서도 말씀이 계시더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선거 결과를 무슨 청와대 비서진 개편하고 내각 개편하고 이런 형식적인 것으로 넘어가려고 해서는 국민이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런 거 다 속아 보셨어요. 예. 진심으로 국정의 운영 기조를 전환하고 민생 중심으로 빨리 가고 네. 그 과정에서 다수당을 가진 민주당과 정말 여당이 타협하고 협치해서 빨리 하지 않으면 대통령 거부권이나 행사하고 이런 모습으로 다시 간다면 네. 이거는 큰 문제가 되고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대통령에게 준 마지막 기회다. 맞습니다. 민주당에게도 다수 의석을 주셨지만 그런 것을 잘 하도록 민주당에게도 국민께서 이미 회초리가 될 준비를 하시고 의석을 주신 거예요. 그렇게 네. 생각해야 됩니다. 예. 협치의 뜻이 담긴 회초리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눠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감사합니다. 충남 공주부여 청양의 박수현 당선인이었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